그럼요.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흔히 후천적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. 네, 노화가 돼서 피부가 처지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혹은 조직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눈 위의 피부가 점차 내려와서 유착이 발생해서 생기는 쌍꺼풀을 우리가 후천적 쌍꺼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제가 봤을 때는 이동욱 씨가 약간 눈이가 꺼지면서 조금 졸려 보이는 것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꺼진 부위에 쌍꺼풀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눈 뜨는 거를 그 부위가 방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안검하수처럼 나타날 수가 있고 눈 뜨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완전한 쌍꺼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진하게 라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쌍꺼풀이 안 잡힐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제 경험상 쌍꺼풀은 피부가 적당히 접히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쌍꺼풀을 아예 없애버리면 접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검하수처럼 이마를 들어서 눈을 뜨려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무쌍보다는 속쌍꺼풀이 추후에 또 피부가 늘어졌을 때 어느 정도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속눈썹의 각도도 어느 정도 좀 열려서 눈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약한 주름에 쌍꺼풀 테이프를 쓰면 그 주름이 좀 견고해져서 쌍꺼풀로 자리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테이프 붙였던 부분이 흉터가 지거나 자극이 되면서 원치 않는 주름이 또 생기는 경우도 꽤 봤어요. 혹여 나중에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그 늘어난 피부 때문에 비절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. 이러면 뭐 당연히 수술 비용, 뭐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눈꺼풀 피부가 얇고 눈두덩이 지방이 없어 보인다. 두 번째는 평소 피곤할 때 눈을 세게 떴다 감았다 할 때 위에 라인이 잡히는 것 같다. 세 번째로는 급작스럽게 살을 많이 빼거나 하면 나중에 쌍꺼풀 생길 가능성이 높죠. 네, 물론이죠. 그래서 상담 오신 우리 젊은 여성분 엄마 같이 오는 경우를 보면 거의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어머니를 보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긴 쌍꺼풀은 대부분 여러 겹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부자연스러운 위치나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래서 높고 부담스러운 위치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비대칭으로 생긴다거나 짝눈으로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그 위치 그대로 일단 잡아드려 보고 거울로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너무 높다, 느낌이 실제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 라인보다는 저는 대부분은 조금 낮춰서 수술 진행하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거울을 보고 라인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확인을 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수술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